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애니메이션 리뷰는 왓이프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리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왓이프는 왓처라는 캐릭터가 멀티버스를 지켜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총 9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 마블은 각 솔로 작품들을 장르 영화로서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영화는 옴니버스가 되겠네요. 참 대단해. 여기서 잠깐, 원래는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작업이 밀리게 되면서 시즌2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화에서 나오는 가모라 이야기, 가모라와 아이언맨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요거는 시즌2를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스포일러를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편이었다. 그런데 한 편이 시즌2로 넘어갔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신이 나게 보지 않았나. 물론 MCU 팬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원시원한 전개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혔다. 그리고 액션 면에서도 충족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버스입니다. 최근에 나온 MCU 작품들이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알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번 작품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을 눈앞에 보여준 거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캐릭터를 가져옴으로써 캐릭터 중심의 이해를 도왔다면은 이번 작품은 각각의 멀티버스의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줬습니다. 1화에서 패기 카터가 캡틴 아메리카가 된다든지 2화 티찰라가 스타로드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시간선도 있어, 이런 멀티버스도 있어 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사람이 바뀌면 나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역사도 바뀌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시청자들은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온갖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마블도 배우, 캐릭터, 세계관, 스토리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저거 멀티버스에서 갖고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거대한 분량의 작업을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경외감이 드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는 4화였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크리스틴을 살려내기 위해서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모습,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작품이었는데 타임머신이라는 작품, 그 초반부가 비슷한 내용을 그리고 있고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프 온리가 또 떠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고 더 애절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바꾼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는 전개입니다. 매 화마다 약 35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뒤에 오프닝, 엔딩 크레딧 다 잘라놓으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러닝타임에 스토리를 꽉꽉 넣다 보니까는 속도감이 굉장합니다. 엄청 빨라요. 지루함 없이, 루즈함 없이 시원하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을 쏙 빼놓습니다. 보는 내내 어떤 표정이냐면요, 이런 표정? 아주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알맹이가 굵기 때문에 연속으로 보기 힘들 정도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파워가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시즌 전체,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강약 조절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4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파멸하면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아주 무거운 소재였는데 5화에서는 좀비들이 나오면서 살짝 풀어주고 7화에서는 토르가 꼴통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코믹하게 다가갔고 8화에서는 한없이 절망적인 세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에피소드별로 강약 조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즌의 완성도도 높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세심해요.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디자인, 그러니까 그림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를 가장 빨리 사로잡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고를 때 그림체 보고 고르지 내용 보고 고르진 않잖아요. 내용은 봐야 아는 거고 겉에 포스터, 그림 나랑 좀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보면서 고르는 거거든요. 나만 그런가? 이번 왓이프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D로 제작했고요. MCU에 나온 배우들을 위주로 실사화해서 3D를 구현했기 때문에 MCU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배우들이 정말 똑같지 않아요? 로키도 똑같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똑같고 표정 변화 같은 경우는 디즈니에서 그간 보여줬던 오버스러운 느낌을 살렸고요. 또 대사와 입모양을 맞췄죠. 훨씬 리얼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3톤 이 외곽 라인, 아웃라인, 외곽 선 이 선을 구현함으로써 만화적인 느낌을 또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한 거예요. 대체로 배경도 극실사로 표현을 했고요.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줘가지고 어둠과 밝음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사진 같은 느낌을 주는 실사로 촬영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3D인가 실사인가? 진짜 구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실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 컷 있었습니다. 특히 인물들이 멀리 나오고 배경이 많이 보일 때 그럴 때는 영화였어요 그냥. 액션도 참 좋았습니다. 애니메이션다운 움직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사에 가까운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요. 대신에 카메라의 움직임과 액션 때의 효과, 주먹이 날아갈 때는 빗금 같은 게 그려진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면서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임팩트가 아주 강합니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1화에서 하이드라 스톰퍼가 탱크를 부시는 장면, 3화 블랙 위도우가 차 안에서 벌이는 액션 장면, 4화 닥터 스트레인지가 많은 생명체들을 흡수하는 장면, 7화 토르와 캡틴 마블이 싸우는 장면, 9화 와초와 인피니티 울트론이 싸우는 장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법은 드래곤볼에 가까운데 움직임은 오히려 좀 실사에 가까운, 그래서 실사 드래곤볼에 가까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드래곤볼 영화편 말고 드래곤볼이 실사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그게 생각이 나네. 드래곤볼 레볼루션이 생각이 나네.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아쉬운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무비입니다. 이번 작품은 MCU 팬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유머, 캐릭터들의 배치, 기준 시간대와 다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한껏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화에서 토르가 망치를 찾으러 왔는데 필 콜슨이 토르의 머릿결을 보면서 막 하는 유머가 있거든요. 뭐 그런 유머라든지 영화 퍼스트 어벤져에서 버키 반지가 열차에서 떨어졌었는데 이번 작품 1화에서는 버키 반지가 아니라 스티브 로저스가 떨어진다는 점, 뭐 이런 것들.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인피니티 사가를 봐야만 아는 재미거든요. 봤더라도 애정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재미예요. 앞서 제가 장점이라고 말했던 빠른 전개와 합쳐져서 이런 재미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피니티 사가를 알아야 되고 캐릭터의 속성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대사도 알아야 되고요. 스토리도 당연히 다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되고 빠른 전개에 익숙해져 있어야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처음 이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려가 없는 거죠. 아예 처음 MCU를 접하는 사람이 본다면 코믹스 보는 느낌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아마 100% 완벽히 이해하고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작품들은 팬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 조금 더 가깝다. 초심자들에게 배려는 조금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완성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심자에 대한 배려, 사실 이것도 계속 보는 사람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별점은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시즌2가 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리뷰는 호크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호크아이 하고 문라이트 해볼게요. 힘듭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